근데 이게 가만 보면은 그 1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오직 저 김씨 일가 하나를 위해서 정말 그 북한에 있는 그 이런 젊은 청년들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이렇게 열고 꼭대기 이렇게 앉았어.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네. 처음에 들어가서 화장실 쓰는 방법, 그다음에 이게 샤워 이게 다 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김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일산에 나왔는데요. 일산에 제가 오늘 진짜 어마무시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김종훈이를 경호하던 사람? 그 특전사에서 계시던 분이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일산으로 왔습니다. 아, 여기가 고향신가? 일단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요.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신이 났습니다. 북한에도 뭐 먹고 못 살아도 남의 집에 갈 때는 뭐 떡이라도 하나 가져가거나, 그리고 뭐 반찬이라도 심지어 가져가거나 김치라도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제가 살고 있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오기가 그래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여기 아파트에 딱 도착을 했는데 편의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제가 주스를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주스 이게 박스로 선물 세트로 이렇게 들어간 주스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북한 식당에서 먹어봤던 건데 손님들이 갖다 줘서 진짜 처음에 먹어보고 환장했던 그런 주스예요. 막 알로에 주스 막 이런 거 처음에 먹었을 때 진짜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음료수가 이렇게 달달하고 새콤하고 이런 음료수들을 종류별로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그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같이 가보실까요? 진짜 허당키가 잘못 눌렀어요. 206호인데 207에다가 막 눌렀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네. 오늘 북한의 특전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두둥두둥두둥 맞나 여기? 또 잘못 온 거 아니겠지? 강진님! 아닌가? 백육동. 아, 2006호였구나. 여기 집 되게 크네요. 17평. 오. 이거 내가 받은 집은 없어. 우리 누나하고 지금 같이 살아요. 네네네. 앉으세요. 네. 오늘 정말 북한에서 막 김정은이를 경호하다가 한국에서 한국으로 오신 강진님께서 저희 부부를 집으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놀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우리 북한에서 최고 미인인 그 우리 김수아 씨가 이렇게 또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남북 주민 이런 사회 통합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김수아 씨 적극 응원하고요. 저는 2016년 그 이제 5월에 대한민국에 이제 품에 안겨서 10월달에 이제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민 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 옷가를 갔는데 평양 여자 그 수아씨만큼만 생기면 북한에 옷가도 12번 가고도 남았겠는데 어떻게 못 가셨는지 해가지고 다행히 억가를 안 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거기 갔으면 수아씨는 이런 세상을 보지 못해요. 저는 김정은 정권 때 오긴 왔는데요. 제가 이제 90년도에 이제 2호 입부라고 해가지고 당중앙위원회 옷가라는데 이제 선발돼서 갔어요. 저도 옷가에 가끔 이제 뽑히고 중앙당 신체검사 가고 그런 적도 있는데요. 한국에 오니까 옷가를 기쁨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북한에서는 그렇게 기쁨조라고 말은 안 하나 호칭은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옷가. 그렇게 불렀다면 그 큰일 나지. 이제 뭐가 지나가죠. 옷가 남자가 이렇게 뽑혀가면은 한 90년대 이때는 그 옷가에 이제 남자 여자 다 해서 이제 경호부대도 가고 특가 관련도 가고 기쁨조도 갔어요. 근데 이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경호원들을 다 많이 이렇게 선발을 하면서 옷가하고 육가를 갈랐어요. 남자는 육가로 가고 여자는 옷가로 갔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이제 그 여성분들이 이제 그 옷가로 이제 했는데 아마 봐야 서아씨보다는 이쁘지 못한 것 같아. 근데 서아씨가 어떻게 옷가 안 갔어요? 못 갔어요? 뽑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그 토대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가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부잣집 딸을 선택했어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때 우리 보면 이제 중학교 4학년 때 이제 다 학급이 나오라 해서 다 모아놓고 이제 키 큰 순서대로 먼저 뽑고 네. 키하고 이게 인물 다 보잖아요. 결국에는 최종에서는 그렇죠. 정 있는 부자가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는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큰 최대 뭐 가문이 영광이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네. 돈 막 매기면서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달러가 좀 적었구나. 네, 달러가 적었어요. 그랬구나. 저는 백을로 갔거든요. 저는 진짜 백을로 갔어요 그때. 아니 게라 부대 가면은 그래요. 그때 당시는 한 500명을 뽑았는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한 30명이 갔는데 네. 저도 간다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그 아버지 그 술 친구가 있어요. 이영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한 2년 전에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네 직장에 혁명가를 내렸거든요. 그 혁명가 내렸는데 그 사람이 그 김일성이네하고 뭔 이런 사돈의 이런 친척이 됐어. 그래서 그 김정일이 그 74년도에 이제 뭐 격가지요 모임을 하면 당일 유일상식의 학력의 10대 원칙 이런 걸 내세우고 해서 그 이제 혁명가를 보낸 사람인데 아버지하고 완전 술 친구 됐는데 내가 옷가에 이렇게 뽑혔다니까 아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바이가 그 이제 여기다 이게 금 이빨 땄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수령님께서 해주신 선물인데 금태한계보 이거 우리 수령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국물조리가 또 우리 수령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하면서 그러면 막 울다가 이제 내가 이제 다 갈 때 됐는데 하면서 김정일이 너는 왜 그렇게 우리 가문을 못 살게 구나 막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감 술 마시면 말하니까 막 짜짜하더라고. 어디 한 마리 나갔다 큰일 나잖아요. 네. 예, 근데 90년도에 내가 군대 딱 간 해 혁명가 다 끝나가지고 갔어요. 가서 검열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국방위원회 뭐 위원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2년 전에 가고 죽었거든요. 네. 이제 북한에는 이제 그 경호부대가 3개의 경호부대가 있습니다. 거위사령부, 1호위부, 2호위부 이렇게 3개의 경호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김일성이 이제 94년도에 죽으면서 1호위부가 다 해산돼서 2호위부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그 흔히 이야기하는 그 북한에서 옷가옥 가는 거 있잖아요. 기본 김정일이 경호를 기본하는 경호부대입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13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대체로 우리 그 이제 그 노출이 많이 된 원산 특각 그것을 우리 그 안에 들어가서는 427 초소라고 불렀어요. 외부에서 김정일이 그 특각이라는 걸 비밀로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 들어가서 경호원들이지만 해군복을 입고 거기서 제가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남 특각이라고 해가지고 경남도에 있는 그 이제 낚시터 거기서 이제 1년 하다가 창성 특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7년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전역을 한 게 항해도에 있는 정방산 별장이라고 해가지고 60세 초소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3년을 하다가 이제 31살에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그럼 그 김일성이랑 김정일 이렇게 본 적은 있어요? 김일성은 한 번도 못 봤는데 김정일이는 많이 봤어요. 김정은이도 봤어요. 근데 그때 그 어린아이들이니까 네. 우리 원산에 가서 기본은 저 원산 특각이라는 게 저기 이제 김씨 일가의 그 자제분 집이거든요. 네. 총 집합제가 저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북한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김정일 원수님, 김정은 원수님 뭐 거기 평양에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원산 특각에 이제 아이들이 안 봤어요. 그리고 저는 조그만 아이들을 5살짜리, 3살짜리 아장아장하고 5살짜리, 7살짜리 아들이 나와서 놀 때는 남자들은 대장님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공주님 하고 이렇게 하고 존칭어를 불러줬거든요. 근데 이름 자체에 감히 장군님 이게 식소를 누가 감히 이름 불러요. 수행원들도 못 부르지. 예. 북한의 집은 어땠어요? 경호부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사화 시설까지는 없어. 그리고 에어컨도 없고 그 더운 날에는 수림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런 안에서 이제 병영 지어놓고 있다니까 팔이, 목이, 잡벌레가 가득해. 그런데 더울 때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군인들이 장군을 차고 이제 이 보초소 나가게 되면 그 뒤 잔등에 땀이 가득 빼가지고 마지막에 소금이 막 새하얗게 그 목에 끼거든요. 근데 갔다 나와서 북한 군인들 목욕탕이라는 게 알다시피 다 이렇게 큰 이런 목욕탕에 들어가면 이런 세면기 같은 거 놓고 물을 이렇게 퍼다가 이렇게 쭉쭉 하는데 또 그래도 물이 나올 땐 괜찮아요. 물이 안 나올 때는 씻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잠자리 이제 들어가면 쇠박 또 군무 나갔다 들어가면 피곤하지 않으니까 병사 때 제일 힘들잖아요. 분대장이 달가 중국 병사 달가 부분대장이 달가 이러면 병사 때는 완전 모서리 먹어가지고 언제
제대로 이게 뭐 눈도 제대로 못 떠. 그런데 이런데 이제 들어가서 병실 들어가서 씻지도 못하고 누워 자는데 씻지 않은 것도 크게 위생관리 볼 게 없어. 너무 피곤하니까. 한 20-30분만 누우면 너무 피곤해 잠이 드는데 그 다음에 온몸에 땀 적시고 이 모기장을 이게 또 이게 친단 말이에요. 모기장을 치면 더 답답하겠죠. 이제 더울 때. 그러면 자다 깨나. 그 다음부터 잠 못 자. 근데 이게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대 가서 진짜 고통도 배고픈 고통, 추운 고통, 더운 고통, 그 다음 훈련 이런 걸 하면서 육체적인 고통. 근데 이게 가만 보면은 그 1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오직 저 김씨 일가 하나를 위해서 정말 북한에 있는 그 이런 젊은 청년들 이런 걸 다 겪으면서 군복무라는 걸 이제 하는 걸 보면은 참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말 맞다나 북한 인민은 정말 좋은 인민이에요. 독재자가 뭐 하라면 하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기라면 기고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뭐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그냥 이거는 당연하게 김씨일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뭐 여기 대한민국에서 이제 지금 이런 정말 좋은 집을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가 너무도 소중하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런 우월성이라든가 이렇게 평범한 국민들까지 뭐 북한에선 간부들도 이런 좋은 집에서 못 살아요. 24시간 수도 나오고 전기 오고 이 따뜻한 온돌이 들어오고 TV 보고 그냥 뭐 문만 닫으면 밖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이런 건 북한의 그 최고의 급도 못해요. 사실은 그 이제 평양에서 사시겠지만 겨울에는 그 화장실이 다 얼잖아. 안으로 그렇게 괜찮았어요? 저희는 오는 것보다 네. 일단 너무 열악했던 것 같아요. 집 내부가 이렇게 막 그 습기 차서 벽지가 막 떨어지고. 겨울에 그 온돌이 제대로 안 되다 나니까 이제 냉방이 들어오면 벽지 아니라 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그때 보면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나 같은 이런 평민들이 그 사는 거 보면은 북한의 그 이제 그 상층들도 이렇게는 못 살아요. 또 특히 제일 그 저는 생활에서 이런 혜택이라고 보면 화장지 있잖아요. 화장지. 네. 군대 때 이제 그 화장지 한번 주는데 그 화장지를 그 군인들 한 명당 1인당 그 2톨이 있었어. 메탈에. 근데 그 2톨인데 그 이제 공용 시설에다 내놓으면 네. 서로 막 쓰고 막 물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감당 못했어요. 아니, 한 달에 지금 2톨이 써야 되는데 그걸 다 쓰면 어떻게 돼요? 정치상황 노트, 군사상황 노트 종이를 막 버무려서 그걸 이제 쓰고 사회턱 나와보니까 이 화장지를 쓰는 집이 잘 사는 집이야. 그러니까 여느 일반적인 집에서는 화장지 못 쓰고 뭘 쓰는가 신문 또 바지를 사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걸 뭐 우리 인체에서 건강 뭐 이런 거 생각했어요? 그냥 그래도 뭐 종이라도 있으면 뻑뻑뻑뻑 씻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화장지 막 남아나잖아요. 그러다 또 이 사씨가 또 이 집에 온다고 또 화장지 또 한 통구리 가져왔는데 정말 일상적인 이런 생활에서 화장지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이런 물건인데 대한민국이 너무 흔하잖아요. 이게 물을 더 말할 거 없고 화장실 보여줄 수 있어요? 예, 보셔. 여느 집이랑 다 똑같은데 뭐 화장실. 네. 우리가 이게 국정원에 들어와서 화장실 네. 이게 어떻게 쓰는지 몰랐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러다니까 이게 화장실 이렇게 열고 꼭대기 이렇게 앉아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네.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화장실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게 샤워 이게 다 하잖아요. 네. 이 한국에 이거 무슨 샴푸, 린스, 뭐 바디워시, 무슨 트리트먼트 어쨌든 이게 너무 이런 가지수가 많으니까 어느 거 쓰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래, 요거 조금 쓰고, 저거 조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에 또 오면은 뭐 이 한국 문화가 어쨌든 또 친구들이랑 이게 새로운 분들이 올 때는 또 이렇게 조금씩 들고 오잖아요. 네. 이런 집에서 이런 샤워기도 있고 이 정도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한 어느 정도 되는 간부 직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북한에서 대체로 보면 이게 법을 다루는 이런 뭐 보위부 권력이 제일 막강한 게 보위부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북한의 검찰이라는 거는 뭐 말이 검찰이지 그냥 있으나 마나 한 거고 난 그래요. 북한에서 탕이 세다고 하지만은 그 탕을 또 뒤에서 통제하고 하는 게 보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저는 그 이제 양강도 해사는 시내에서 살았는데 아무리 시내에서 살아도 이야기하다시피 24시 물 나오고 24시간 전기 보고 TV 보고 뭐 그냥 어쨌든 문 닫으면 그다음 나갈 일이 없는 이런 환경은
없다고 생각해요. 있으면 김 씨 일가 가족이나 있고 뭐 평양에 조금 있겠죠. 평양에 상류층들이 많다니까 달러나 쓰는 데 많다니까 그런 데 좀 있겠죠. 지금 보면 저희 그 한국 정착 생활이 북한에서 진짜 김정은 측근들도 함부로 누르지 못하는 생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개인 명예로 이게 차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북한 같은 게 뭐 차도 뭐 선물로 그것도 특정 인물들한테 이게 최측근들만 이게 차를 주는데 그것도 자기 차가 아니잖아요. 공무용으로 하다 나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뭐 어디 뭐 산보 간다, 놀러 간다거나 어디 여행 간다거나 이런 데는 사용 못 하잖아요. 딱 업무에만 사용하잖아요. 사실 저기 봐요. 네. 보면 아파트들이 그쪽에 꽉 들어차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앞에 돌아보면은 주변 너무 좋다. 예, 아침에 이제 그 차들이 딱 빼곡히 차 있어요. 네. 근데 저 차들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북한에서는 우리가 이런 자동차라는 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북한에 저렇게 도로도 크게 뭐 평양시 하나 내놓고는 좋지 못하고 이제 차들도 많지 못해. 그런데 북한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드라마라 이제 보면은 그 한국에가 차들이 얼마나 빼곡히 차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언제 저렇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막 정말 염원하고 부러워하고 한국에 왔는데 저 차 행렬에 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도 이게 금시스럽고 야, 나도 이게 저 독재 체제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오늘 이런 자유스러운 이 생활을 그러니까 겪어 못 보죠. 너무 힘들게 살고 너무 북한이라는 저 체제에서 정말 자기 가정도 지킬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맨 밑에랑 보면은 이 차들이 빼곡히 차고 보면은 이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 진짜 감사해요. 너무 그냥 감사하다는 이야기밖에 더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평민들도 이렇게 차에 집에 좀 괜찮은 사람들은 제 땅도 있고 공장도 있고 얼마나 다양해요. 정말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생활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양다종한 이런 특성. 어쨌든 이게 자유라는 건 정말 특성이 너무도 많아서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장병들 이런 분들이 그 로고 또 이런 분들이 그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 같은 우리 이런 풍요로운 이 생활이 없다고 봐요. 네. 또 이제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채널에서도 강진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